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트상. 자,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흥선대원군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이제 조선이 문을 엽니다. 조선이 처음 문을 연 곳은 부산이 됩니다. 부산에 가면 네. 부산이 역사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명을 받은 시점이 바로 이 개항부터예요. 왜 그랬냐면 부산은 바다가 깊어요. 깊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 저는 모터가 없는 그 시대에는 배를 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으로 배를 대려면 모터가 없는 시대에 배를 대려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이 빠질 때 배가 들어와서 딱 짐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빠지고 깊어요. 그러면 물건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로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컸던 그런 쪽이 훨씬 더 이 물건을 나르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프로펠러, 모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얼마든지 깊은 바다 속에 와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어쨌건 이 개항과 함께 이 부산이 시작되는데요. 부산에 가면 다이나믹하죠. 네, 아주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바꿔오는 느낌. 자, 그 부산의 역사, 개항의 역사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선대원군 시대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앞에. 근데 흥선대원군 시대는 이제, 고종이 이제 20대가 되면서 친정하십시오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그 앞에 대표적인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익현은 고종에게 친정하십시오, 직접 정치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흥선대원군에게 반기를 들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주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흥선대원군에게 너 그만해 라고 이야기했던 진짜 이 시대의 어떤 그 선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그런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종 시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쯤 되면 더 이상 통상수교 거부의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때는 막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게 그 흐름이 맞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때 어떤 감정에 의해 가지고 싫어, 난 너 싫어, 이유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손해예요. 항상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통상수교라고 하는 건 대세예요.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책을 펼쳤지만 어쩌면 통상수교라는 흐름을 놓친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 대처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이죠. 어쩌면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고종 때 와서는요, 이제 통상수교 아까 그 박규수 같은 인물 앞에서 박규수 같은 인물들의 이제 주장을 해요. 통상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에 의해서 이제 고종 때가 되면 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통상수교를 맺은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네,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과 처음으로 맺은 조약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는 건데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린 드디어 자본주의 세상에 발을 담그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거울로 한번 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두 우리는 서양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 있는 양말, 그 양자가 뭔지 아세요? 서양 양자예요. 옛날에는 그 버선을 신었단 말이에요, 버선. 근데 이 버선이 아니라 이제 서양 버선, 양말을 신게 되는 것이죠.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게 다 서양화. 이게 언제부터냐?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자본주의 세상에 발을 내딛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항장 문을 열었으니까 그 개항장으로 선택된 곳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이 1번.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2번이 이 원산이에요. 그리고 3번이 인천이에요. 부산, 원산, 인천. 자, 요런 순서대로 이제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이 개항을 하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동등하지 않은 조건에 의해서 이 조약을 치러집니다. 사실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몰라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조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협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면 좀 당하는 거죠. 이때 줬던 게 뭐냐면 이제 해안 측량권이에요. 해안 측량권. 해안 측량권이라는 걸 주는데 이 해안 측량권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마음껏 우리 해안을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것이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조항이었고 또 이제 뭐가 심각하냐면 이 영사재판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제 개항했으니까 일본 상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본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뭐 난동을 피웠어. 조선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그 일본 상인은 지금 조선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 조선법에 의해서 다스려야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우리 일본 영사가 재판할 거야. Don't touch.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난동을 부리더라도 너희들은 Don't touch. 우리가 할 거야.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강원도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강원도 조약은 일단 모양상으로 본다면 국가 대 국가의 동등한 상태 속에서 맺은 약속이에요. 우린 이거를 근대적 조약이라 그래요. 근대적 조약은 항상 국가 대 국가의 그러니까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개념 속에서 국가 대 국가가 맺은 조약.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일본과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화도 조약인데요. 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속 조약도 본질적으로 좀 불평등한 조약,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심각해요. 이게 관세가 없어.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지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 외국의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왜냐면 지금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산 면제품이 엄청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할 거예요. 대량으로 만들었고요. 값도 싸고요. 질도 좋아요. 우리는 가내숭업으로 이게 면제품 만드는 거잖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면제품 만드는 가내숭업자는 다 망하는 거야. 그럼 그들한테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을 주는 게 뭐냐면 관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면제품으로 10,000원짜리가 들어와. 근데 우리는 이거 2만 원에 판단 말이야. 이거 지금 손 작업하니까 비싸.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 들어오면 다 10,000원짜리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2만 원 만드는 우린 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관세로 여기다가 2만 원을 붙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가격은 3만 원이 되는 거지. 3만 원과 2만 원으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이게 좀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항세가 없어요. 예, 배가 들어온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비행기 들어올 때도 그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니까.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세금이 없다는 얘기. 항세가 없어요. 그리고 곡물들이 마음껏 일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 예측을 전혀 안 한 거야. 안 하고 지금 너 일본이 곡물 가져갈게, 수출할게. 그럼 오케이. 수출해 가. 근데 어디까지 수출해 가야 돼? 제한을 두질 않은 거예요.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열려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이 조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한 예측을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항상 이 협상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 협상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지. 아쉬운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개항장, 예를 들면 이제 부산이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이 개항장에서는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황당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아무리 개항을 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표현을 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장치를 걸었다면 그 개항장 안에서만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산 밖을 벗어나서는 일본 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개항장 안에서만, 일본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개항장 안에서만 물건을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팔겠어요? 조선 사람만 팔겠죠. 그럼 조선 사람이 그걸 가지고 부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내지무역, 내지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산 밖을 안으로, 부산 밖에 있는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도록 한다는 얘기죠. 내지무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산 안에서만 가능을 해놨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열어준 상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약을 치는데 우리는 일본한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열었으면 뭐 일본 도쿄에 우리가 뭐 가서 뭐 물건을 판다. 거기서도 일본 도쿄에서는 우리 조선 상인들이 뭐 영사재판을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당시 조선 정부는 여전히 이거 외놈들이야. 외놈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뭐 쌀 좀 가져가겠대. 그러면 뭐 그 정도만 가져가. 뭐 요 정도의 인식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뭐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좋고 나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안 돼. 항상 중요한 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가면서 그 나라를 바라봐야지. 나는 저 나라 너무 싫어, 짜증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그냥 끊어버린다? 그거 굉장히 우리한테 마이너스예요. 감정이 앞서는 것보다는 항상 실리를 따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당시도 여전히 일본 외놈들이야, 이런 관점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놓쳐버린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게 지금 이제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으로 지금 문이 열렸고요. 자,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자, 문이 열렸어. 어쨌건 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 집권 세력에 의해서 문이 열렸어. 개항하자. 이제 개항했으니까 이제 이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쪽과 통상수교 반대, 개항 반대를 외치는 반대파들이 있겠죠. 통상 우리는 이들을 보수파, 이쪽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너무 지극히 당연하겠죠. 모든 현상의 사람들한테 100%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최익형 같은 경우에는요, 통상 반대했고요. 개항을 한다고 하니까 또 개항 반대합니다. 특히 이 개항 반대 때 이 최익현은요, 도끼 들고 와요, 도끼 들고. 도끼 들고 와서 절대로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세요.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했던 인물이잖아요. 어찌 보면 고종 정부가 들어서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그 고종 정부가 강화도 조약 체결한다니까 도끼 들고 와서 반대합니다. 진짜 이 시대 진정한 보수.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입장이 바뀌는 거는 그건 보수가 아니죠. 예.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질서, 그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세력이 보수 아니겠습니까? 최익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집권 세력 지금 흥선대원이 고종 바뀌었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 최익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건 이런 보수 세력과 어떤 개화파와 이제 이들을 우리는 위정척사파라 그래요. 위정척사파. 위정. 호위한다는 얘기예요. 바른 것을 지킨다. 바를 정자를 지킨다. 그건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한다. 라고 하는 이제 보수 세력이 되는 거죠.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